지금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선고 형량은 아직 선고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 법정에서 취재하고 있는 저희 취재진이 전해온 소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빼돌린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그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 정윤회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태원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이 추가 출력물과 복사본은 기록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 기록물이 무엇인가에 관해 가지고는 아직은 대법원 판례가 없고요. 지난 2월 달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NLL 대화로 그것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법원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결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록물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결재를 받아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련해서 그 대통령의 보좌 기관들이 생산한 그런 기록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은 뭐라고 재판에 주장을 했는가 하면 우선 박지만 회장 관련된 그런 것들은 원래 자기 업무가 아니고 민정비서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자기가 별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관련한 것이 아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 동향 보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 법원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사실 이 기관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관이면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민정비서관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작성을 지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것이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조응천 비서관 측에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 추가 출력물과 복사본은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지금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박지만 회장한테 계속 전달했다는 17건의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전달했다는 문건. 지금 전해진 소식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유출 문건에. 그렇습니다.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그러니까 있다. 그것이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의 경우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또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두 가지로 이제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 보면은 어떤 범죄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비리 첩보라든지 또 청와대 문고리 사인방에 관한 감찰 자료인데 그런 걸로 볼 때 그래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과연 대통령 기록물이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마당에 이것은 사람을 처벌하니까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단 추정이 됩니다. 아직 정확한 저희가 그 판결문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이 문건이 크게 두 개인데 정윤회 문건, 그 국정개입 문건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17건 했다는 그 문건인데 지금 그 법원에서 했다는 것이 복사본은 그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건을 미리 주었던 것은 그건 복사본이 아니라
만든 원본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걸 프린트해서 한 것이니까요. 사실은 일반 다른 문서들의 경우에 거기에 뭐 도장이 찍히고 뭐 어쩌고 하지만 이건 동양 보고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보고자의 그 뭐 전자서명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결제자의 뭐 그 서명에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이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하겠지만 원본은 뭐 대통령 기록물이고 복사본 아니다 뭐 꼭 그런 취지는 아닌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그 조홍천 전 비서관이 계속 그 변호인 주장해 온 것은 우선 그 이것이 직무수행과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것이 아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맞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두 가지 혐의가 지금 적용돼 있는데 형량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더 높습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따라서 가볍군요. 훨씬 약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뭐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오늘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문건이 진짜냐 가짜냐, 문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공무상 비밀이냐 아니냐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그 내용의 진성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실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첩보라든지 그런 것 자체를 공무상 비밀로 본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 비선 조직을 만들어서 국정에 관여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명예훼손으로 수사해달라고 청와대가 검찰을 고발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판결에서 또 그것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 그거 판단 안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비밀이 아니냐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그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저희 취재진이 그 보내온 메모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일단 전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좀 해석을 어떻게 들으실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과장하거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러니까 유출한 문건이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경우에 관련자가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이 유출될 때 감찰실이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각 문건에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한테 줬다는 17건의 그 문건에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서실장 교체서에 관련 문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그 문건이. 그리고 이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하기가 어렵다. 확인과 조치가 아직 마치지 않은 단계에서 이런 사실을 비밀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될 때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문건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 판결문에 지금 이렇게 그 낭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예를 들어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비밀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건 자체 문건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정윤회 국정 개입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안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범죄 수사로 가게 됐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공무상 비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범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예를 들어 일반 개인의 뭐 취미생활을 적어놨다 한다면 그거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기업인의 사생활이나 비리가 사생활에 가는 것이도 예를 들어 그중에 뭐 마약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수사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볼 수가 있는데 특정 어떤 기업인이 뭐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무런 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밀 누설로 공무상 비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기준을 판결하면서 내놨었던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것이 참고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에 예. NLL 대화력 관련된 재판 때 제시했었던 요건입니다. 예, 중앙지방법 형사 30부에서 이제 금년 2월 6일 날 예. 선고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 생산 또는 접수 자체가 대통령 또는 보좌, 자문, 경호기관이 한 것이어야 되고 이 네 번째가 아마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1번, 2번, 3번 항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네. 다만 이 법에 따르면 그러한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산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번 NLL 대화록 때는 이제 검찰은 그 NLL 대화록 초본 자체도 이미 생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본 반면에 그 법원은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서 대통령이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라고 승인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공문서로 완성이 됐지만 아직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생산이 안 됐다. 생산 중간에 있는 거다. 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뭐 그런 취지였죠. 예. 그러니까 이번 건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 건은 생산이 됐느냐 안 되냐 그것이 핵심으로 보이고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것이냐 또한 이것을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그 기관이 생산한 거로 볼 수 있느냐 예. 아마 그 점이 재판관에서 상당히 다투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원본이냐 아니냐도 지금 보니까요. 예. 추가 출력물과 복사본은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 여부도 따진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보면 아직 그동안에 재판 과정에서는 안 나왔던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네. 뭐 그 점도 따져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7건의 문건,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한 사실관계입니다. 그것을 박지만 회장한테 넘겨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응천 전 비서관, 박관천 전 경정, 지금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형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아직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러나 공무상 비밀 누설에는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지 형량은 어떻게 될지 아마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인 2부에서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